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돼 일하고 있는 지방의회, 그중에서도 경기도를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새로 꾸려 남은 2년의 임기를 힘차게 시작한 우리 동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으로 선출된 김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이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양 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네, 그 안양시를 지역구로 하고는 있지만 또 안양시와 더불어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진짜 쉼없이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지난 2년을 뒤돌아본다면 좀 소회가 어떠신가요? 네, 정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초선으로서 시에서 재선 의원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경기도라는 넓은 틀에서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게 돼서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가언이 아닐 겁니다. 또 2년 동안 좀 뒤돌아봤을 때 요것만큼은 좀 잘했다 이런 싶으신 게 좀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2년 동안 있으면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 2건, 조례 개정 2건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시에서 그 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 2년 동안 이렇게 좀 일을 하셨다면 올해는 7월부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바빠지실 텐데 또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나가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현 대표단의 기조인 혁신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일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언론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충실하게. 네. 뭐 지난 2년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좀 많으시겠지만 특히나 얼마 전에 5분 발언하신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좀 좋은 호응을 좀 얻으신 것 같아요. 그 서희면사무소 문화재 지정 해제를 촉구하시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걸 좀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서희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 1941년에 서희면사무소로 있다가 1949년에 아마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안양이 읍으로 습격하고 아마 청사가 새롭게 신축하면서 매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서희면사무소를 그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복원을 하고 나서 지정을 해달라는 아마 이 안양시의 요청이 있어서 경기도 문화재 100호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문화재가 지정이 됨으로써 받는 고통, 일제감정기에서도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 잔재물인 그 서희면사무소가 문화재로 있어서 주변에 그 경제라든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라면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뭐 현대에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좋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또 좋지 않다면 그것을 굳이 문화재로 꼭 지정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사실 이 서희 면사무소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2016년도에 이미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열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지만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뭔가요? 아마 그 부분이 그 심의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뭐 했지는 않았다고 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 근대화의 과정에서 그 아픈 역사도 역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마 문화재 해제를 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네. 그 아픈 역사도 역사다라는 네. 이유에서 네. 문화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가 75주년 광복절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그런 시점에서 이 문화재 지정 해제가 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 서희면 사무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친일을 찬양하고 또 천황의 그 생일에 맞춰서 아마 이제 그 서희면 사무소를 건립하는 그런 그 친일 잔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안양 시민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봐서라도 분명히 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니까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올해가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련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또 요 안양에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신 독립투사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로 그렇죠. 원태우 네. 지사이신데 이 안양시에서는 이 원태우 지사를 기리기 위해서 좀 어떤 행사나 뭐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태우 지사님께서는 안양 출신이시면서요. 1905년에 그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이토 히로부미가 수원에서 안양을 거쳐서 가는데 잠시 안양에 머무는 과정에서 아마 돌로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는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안양역 또 평촌중앙공원 그다음에 만안도서관 등의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원태우 지사님을 기리고 또한 그 영상물을 만들어서 안양 시민들과 또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태우 지사의 동상과 뭐 기념하는 영상 같은 거를 안양시가 준비하고 있는데 요 단계가 어디까지 좀 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평촌중앙공원과 안양역사, 그다음에 만안도서관에는 이미 그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지금 설치가 돼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좋은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민분들한테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또 가정,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소관 분야로 하고 있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영상평등 문화에 대한 확산, 그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평생방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임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좀 보육기관에 맡기곤 하는데 이런 위원회에서도 그런 뭐 맞벌이 가정이나 뭐 여성, 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시려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최근에 텔레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그 피해 또한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해 지원 분과의 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또한 요즘 여성의 전화라든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피해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초선 의원으로서 분주하게 활동을 좀 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 정치에 좀 발을 들이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 노사모 활동,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경기 중부권의 제9대 대표 일꾼을 맡음으로써 그 대통령님과 함께 봉하마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늘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께 물어봤죠. 대통령님, 사람 사는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과 국가 권력이 국민의 가치를 놓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치에 입문하면서 내거는 그 신념이라든가 정치 철학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정치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고통과 아픔은 내일이고 희망과 봉사는 오늘이라는 이런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제가 제 몸이 어떤 그 고통이라든가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지금 당장은 그럴지언정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고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은 봉사와 희생과 봉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난 2년 동안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힘들었다. 난 도의원으로서 이런 고충이 좀 있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고충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진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그게 제 뭐 이렇게 고충 이런 것보다는 뭐 때로는 보람일 수도 있죠. 그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막둥이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교통봉사가 제가 시의원 재선하고 도의원 2년 동안 하면서 한 10년간을 꾸준히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성결대 사거리에서 늘 교통봉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우려도 많이 해주셔요. 미세먼지 마시면서
건강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모든 고통들이 훗날에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 봉사하고 제 희생이 저는 감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실제로 이 시민들 속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느끼신 것들도. 네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안양시 특히 마랑구는 지난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명항마을이 아마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의 반대에 아마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항마을이 우리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또한 또 주민들과의 또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반대했던 내용이 아마 청년 임대주택 건립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집값 문제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가지고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이제 주민들께 이런 말씀 많이 해드렸죠. 뉴딜 사업으로서 마을이 깨끗하게 재생이 된다 한다면은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이 살아나서 우리 안양 팔동 명항마을이 정말로 전국에 최고하는 도시 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좀 주민들께 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뉴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예산이 한 170억 정도 투입해서 2021년까지 아마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공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 하나를 해결하셨지만 사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또 남으셨고 또 지역사회라는 게 하루 이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처럼 좀 지혜롭게 갈등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자 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 이런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초선원인데 제가 사실상 수석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좀 맡게 됐습니다.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앞서지만은 그래도 제가 저희 경기도의회 132분의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좀 충실히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이 아닌 서로 간에 소통하는 우리 언론인들과 소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책, 대안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또 공감하고 함께 나가야만이 서로 우리 언론인들과의 또 우리 정치인들과의 함께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새로운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우리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또한 저희 5분의 대변인들도 지역에서라도 또 지역 언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장맛비로 인해서 많은 폭우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수해 복구 및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지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움이 잠시 저희들이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장마 끝에 폭염이 이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과 방역 현장은 지쳐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나라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